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에는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 역시 더위에 좀 약한 편이라서 산짐승과이기 때문에 산 계곡에 가서 모래를 깔고 쉬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셨길 바랍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 종류가 약 7가지가 되죠. 그냥 흐르는 물은 청경수, 가벼운 청경수라 하고, 흙에서 나오는 물은 달콤하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차고 역시 담백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파렴치범으로 폄하되기도 했죠. 남양군 이구묘에 대해서 풍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관산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곳엔 독립기념관과 청와대 터를 잡은 손수구라는 분이 잠들어 있습니다. 풍수학의 기본인 이론학을 공부를 안 했다고 사람들이 작대기 풍수였다고 많이 욕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풍수지리 공부하는 산에서 수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입 밖에 전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중대사인 만큼 무례함은 무릅쓰고 질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충청도 독립기념관 터와 청와대 터 누가 잡았냐고. 자기가 잡았답니다. 독립기념관 터는 불이 3번 났지 않냐고. 그때부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청와대 터는 거기에 표석이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혹세무민 하고 있구나. 그게 신선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산 너머에 뭐 만들어 놨으니까 가 찾아봐라 하는 것은 신선들이, 도통한 신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속가에서 그걸 써먹었으니 그 양반들 벌받 천벌 받아. 그렇다 치고 그 한강수 누가 먹었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한강 강을 막거나 산을 자를 때도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돼. 사람이 팔다리를 자를 때도 의사가 절차를 거치는데, 보증이라든가 이 산화를 자르는데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해야 되니까 이명박 강을 산을 치산치수한다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에요. 한두 개만 해보고 또 한두 개 하지. 내 박근혜 대통령 후보한테 그랬어요. 2번이나. 그 청계천도 아니, 조그만 또랑도 아니고 청계천도 아니고 4대강을 한 번에 다 막아버리다니 문제가 있다.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2번이나 이렇게 했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손석구 씨라는 양반이 버럭 하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3년 동안 산속에서 수도하다가 지금 나와서 잠깐 일부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그 양반이 또 반가워하더라고. 자기도 수도를 한 게 아니고 벼락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신통한 거야. 조상한테 받는 것이 조상한테 신받 갑자기 받는 것이 벼락신이거든. 그거 가지고 풍수질 한다고. 그러니까 작대기 풍수죠. 이론도 모르고 자기 감으로 때려잡는 거야 그냥. 많이 욕도 많이 먹고 언론에 문매도 많고 그러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양반이 그랬다고. 근데 여기 가야산 여기 이제 남양군 묘 여기 뒤에 100m 옆에 저수지 위에 잠들어 있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 산지기가 있는데 산지기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나무 풀도 깎고 나무도 좀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손석구 씨가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마누라 뺏긴 거하고 똑같을 심정일 수도 있겠죠. 묘 잘못 썼다고 또 다른 직원들이 욕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나도 공부 조금 했는데 여기 와서 욕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시오. 당신 선자 묘를 이렇게 큰 궁, 이런 거 보고 궁이라고 그래요. 하나예요. 이런 데다가 들어와서 묘를 선대를 모셔보고 그 사진을 찍어 비교 좀 해봐라. 남의 묘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조계종 충무원장 하신 그 스님을 만나는데 제 신문 잡지에서 보고 책도 보셨대요. 만나는데 손석구 씨한테 명당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패철 볼 때
예를 들어서 자자를 놨는데 살이 끼면 어떡하냐. 분급법을 놓지 않으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기에 안 됩니다. 자자는 자자입니다. 자자를 비켜야 됩니다. 임자. 임자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자자를 안 맞으면 계좌로 돌려야 됩니다. 뭐 어떻든 간에 좌를 무조건 맞춰놔야 됩니다. 맞췄는데도 거기에 좀 미심쩍다 살기가 낀다 그러면 부적을 써서 묻고 막걸리라도 가끔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적 반드시 묻어야 돼요. 분급법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결례인지 몰라도 그 손석구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김재규 중앙정부부장을 소개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김재규 어머니를 그 묘를 갖다가 옮겨줬답니다. 손석구 씨가.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18년 정권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그냥 날려보낸 겁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미묘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님 그 안동김 씨의 그 세두정책 환멸극회가 전국을 배회하면서 주야장창 술을 펐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동김 씨는 그 안동에 있는 시조묘가 있죠. 근데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그 덕소에 덕소 산 5번지 김상원 묘터에서 기가 왕성했지 않았나. 그 형국으로 봤을 때는 그 좌청룡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정승이 아마 7, 8명을 낳았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역사책을 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명당은 그 옥병 저수형으로 김상원 묘가 옥병 저수 꽃병이 누워있는 형국입니다. 작아요. 작은데 좌청룡이 뛰어납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요. 저 멀리는. 그 70년 동안 강력한 세도 정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흥선이 어느 날 꿈속에서 갑자기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랬대요. 벌떡 일어나 아버지 산소에 가서 누가 산소를 팠나 이제 하고 이제 가봤겠죠. 뭐 그 참 효심이 컸던 양반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눈물 짓다가 잠들어 보는데 비문구 사무관에 이 가야산이 보였다고 그래요. 역사 비서에는. 그래서 맨날 이제 뭐 맨발 먹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명당 찾으러.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 명당이라는 게 잘 천장집이라고 하늘과 땅에 감추는 명당을 그냥 막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는데 하루는 논두렁에서 일하던 그 양반이 정만인인데 정만인 신출한 양반, 신출 기몰은 아니고 신출한 직관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을 잘 통한 양반이야. 내가 볼 땐 그랬습니다. 그 양반을 만난 거야. 어디 가시오? 오늘은 맨발 먹고 또 그러니까 흥선이 명당 잘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명당을 맨입으로 됩니까? 그랬던 나야. 옛날에 지금은 그 선문답부터를 잘했잖아. 그래가지고 명당을 찾는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소이다. 막 그렇게 해서 만난 거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몇 번 여러 번 만났겠지. 이제 흥선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흥선이 누구야? 문설주에다가 물항을 떠놓고 그놈이 정만이가 신통했다고 하니까 만이나 들어와봐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정만이 또 누굽니까? 신통하려면 귀신들한테 뭐 한두 번 시달려 봤겠어요. 그 정만이가 대강께서 장난기가 발동하셨군요. 문설주에 물그릇을 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흥선이 그때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쓸만한 자루구나. 큰일을 맡길만 하구나.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절 새로 져준다고 주지스님을 꼬셨겠지. 옆에서 지금 져줬대요. 옆에다가 안 가봤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혈장이 바위덩어리예요. 집채만한데 집채만해 그 혈장이. 근데 제가 뭐 몇 번 가봤지만 바닥이 완전 다 돌이에요. 근데 거기다 일반인 같으면 다 살기라고 거기다 몇 쓰겠습니까? 멍청한 사람은 못 쓰죠. 바위를 지응으로 며칠을 뚫었답니다. 그 바위를 뚫을 때는 광중을 크게 파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돌에다가 육으로 올려놓으면 후대가 뼈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죽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광중을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흙으로 벽돌처럼 개가지고 한 1, 20cm를 두껍게 내광을 지어야 돼.
내광을 짓고 흙을 또 고운 흙으로 한 10cm 정도 바닥에 깔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를 모셔야 돼. 그래야만이 후대가 발복할 수가 있고 무탈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꾸면은 그 청와대 더 지난번에 얘기한 무조건 돌 보고 살기라고, 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돌만 보면 살기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 혹세무문이 따로 없죠. 돌도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책도 안 보고, 그 돌이 악성이 보이면 복성이 보이면 좋고, 악성이나 흉성이 보일 때는 사철 푸른나무, 소나무로 비부를 하면 됩니다. 그 큰 바위산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집을 졌는데, 궁궐을 졌는데 돌이 안 보인다. 그게 천하의 명당이에요. 천하의 그 돌은 기운이야. 산의 기운. 천하의 명당이 그런 곳이 숨어있다 이 말이지. 응? 그거 보고 천장집이라 그런 거예요. 명당서에는 석상지혈이라고 그래. 돌 위에 흙 있는 곳이 명당이다. 그때도 24방과 망인과 좌양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요즘에 안 맞추는 사람 많아요. 그거 믿냐고 말이야. 참으로 그 천벌 받은 일이죠. 남의 집안 망치면, 하나 망치면 지는 10배를 망친다고, 지네 집 가문 10배를 망한다고, 풍수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하여튼, 그나저나, 제 고향이 고개 넘어 한 5km 떨어집니다. 근데, 이 훌륭한 산 밑에가 용봉산이라고 있어요. 용과 봉이 논인다 해서 용봉상락형. 5km 떨어졌는데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딸 하나밖에 없었대요.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추하로 모름으로 찬물로 목욕제게 하시고 용봉산까지 떡실을 이고 와가지고 산신님한테 비니까 너들한테 아들을 못 준다. 그래서 외아들을 많이 준다 그랬대. 그래서 태어난 게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아들 넷. 제가 셋째 아들. 아유, 그러니까 정성. 망사가 정성이에요. 그 도처 같은 거 질 때도 말이에요. 산 밑에다가 예쁜 청룡백호가 있는 데가 안옷하게 지어야지. 청룡백호가 없으면은, 요즘에 그 청룡백호 좀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바람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안옥하게 만들어야지. 도대체 도지사란 자들이 말이야, 뭔 공부를 한 거야? 뭔 책을 본 거야? 옛날에 장급자라 군수 나가려면 다 풍수지라고 공부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잘못된 거 비보도 해주고 말이야. 군수들이 그랬다는데, 요즘 도지사 양반들은 도대체 말할 수가 없어. 말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재명인가 누구도 뭐 그것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함부로도 막 대충 때려져가지고 막 그렇게 헛줄 나는 거지. 그래, 그렇고 하여튼 그 용봉산이 거기 있는데, 정성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따뜻한 방 안에서 아무리 연불 하고 아무리 참선해봐야 도통은 고사하고 신통도 못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벌전, 하늘, 삼라만상의 신들이 다 내려다보고 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도통은 고사하고 신통이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그 그러니까 정성을 잘 들여야 신통이든 도통이든 밥통이든 통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그런 말 있죠. 용봉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양에 착근하고 600년, 남산에 뿌리라면 1000년도 없지라 해서, 계룡에 화기하고 꽃이 피면 800년이라 했죠. 중청은 지계룡이요, 경기 삼각산은 천계룡이라고 했죠. 여기 이 산이 바로 가야야 천년이라. 응? 가야야 결실, 한양의 뿌리를 맞고 계룡에 꽃이 피고 이 가야산을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야산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계산 그래서 가야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계산이라고 다 했어요. 계산으로 나무하러 간대요. 그러다 지나가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대영화지 삼각산이 천계룡이기 때문에 삼각산에 천계룡에 만대영화지가 있다. 정만이도
여기 이 흥선대원 그 묘토를 잡아주고 만대용아지도 있는데 그랬대요. 거기도 이대 천자지인데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야. 아마 복채를 많이 안 줬나, 흥선이 많이 안 줬나. 너 대통령이 임금이 안 되면 넌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아마 도망갔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풍수지 많이 공부했대요. 역사책에 나와. 그렇고. 그래가지고 역사 그 비서를 보면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들 보면 참 볼만하죠. 정만이가 그 도구를 예견해가지고 석회 300부대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인 양류가 발생됐죠. 영국의 도적놈들이 좋은 교를 빌미 삼아서 도구를 시도했는데 그 강력하게 굳어진 석회와 썰물 시간대에 쫓겨서 도망가 버렸죠. 일본 놈들도 도둑질하는 걸 영국 놈들한테 배워가지고 동아시아를 점령해가지고 금은보석을 다음 쳐다가 부자라고 거들먹거리는데 곧 수장된다고 그래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 도둑질 해가지고 세운 나라고 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왔죠. 참으로 지금은 돈이 좀 있으니까 점잖해졌죠. 다 천만다행이죠. 일본 놈들은 아직도 건방을 떨고 참 우리나라를 말이야 우습게 보고 있어. 하늘이 뭐 지구가 다 멸망해도 우리 조선 땅은 멸망하지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한반도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정마인 지관이 이곳은 이대 천자지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종과 순종이 탄생된 거죠. 가야산에 있는 그 저의 손님이 명당을 해달라고 와서 제가 이 가야산 여기서 이쪽에서 여기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천하제 명당은 하늘과 땅 거예요. 선대와 하늘과 땅과 선대가 빡빡 빌어야 돼. 명당 달라고. 그래서 후대가 움직여. 그래서 천하제를 모시고서 명당을 하나 해줬죠. 그게 봉정이야. 봉황새. 어떤 사람은 뭐 거기 한자를 까고서 여기 오색도 나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지팡이 땅장을 두드려 보고 여기는 오색도 나온다. 까라. 포크레인 껍질 까니까 아니나 다를까 방 하나만큼 방 네모지게 난 네모진 또 오색도는 처음 봤어요. 네모지게 방 한 칸만큼 색깔이 완전 달라. 야 기가 막힌 거예요. 파니까 그냥 오색토가 나오는데 그 사진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남들 같으면 했을 것 같아. 누가 뭐 오색토를 보여주면 1억 준다고 그 신문을 냈다는데 저는 몇 개를 했는데 벌써 우리 아버님 산소도 했고 몇 개 했어요. 이 최 박사라는 양반 70 가문인데 정성이 참 대단해. 뭐 교수가 박사가 뭐 먼 돈이 많겠어. 근데 산도 샀지요. 명당도 천하제도 지냈죠.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큰 정성이에요. 돈 뭐 몇천억 뭐 가진 양반들이야. 뭐 껌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효자니까 그런 명당자를 얻는 거예요. 그 오색토를 만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것도 살때 충청도 도청에 들어서 논 몇 마리 샀대요. 그 밑에 관리 좀 해라고 한소 관리 해달라고 지어먹고. 근데 그 도청에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10배로 올라가지고 그냥 돈 좀 얻었다고 막 그러더니만 그냥 그거 땅이 비싸져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것도 빚 다 갚고 돈 뭐 빚을 졌는지 몰라도 융자를 또 받았었나 보지. 그거 다 이제 빵가에 하고 많이 하고 뭐 아주 배 두드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그 좋다고 이제 저한테 와서 큰절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니 네가 그대가 주면 나도 좋고 내가 주면 너도 좋은 거야. 상대적인 만사가 상대적이야 정성으로. 그래서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뒤에 이 남행군 묘 뒤에 한 50m 70m 뒤에 가면 용맥을 잘랐어요. 일본 놈들 자른 거야. 그래서 이조가 뭐 끊기고 고종과 순종이 그때 완전히 작살 난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의 그 청와대터를 옮겼어야 된다. 근데 뭐 그것도 하늘의 뜻인데 뭐 아무 때나 청와대 옮기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에는 영상 40도 육박하는 더위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 역시 더위에 좀 약한 편이라서 산짐승과이기 때문에 산 계곡에 가서 모래를 깔고 쉬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셨길 바랍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 종류가 약 7가지가 되죠. 그냥 흐르는 물은 청경수, 가벼운 청경수라 하고, 흙에서 나오는 물은 달콤하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차고 역시 담백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바라보는 파렴치범으로 폄하되기도 했죠. 남양군 이구묘에 대해서 풍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관산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곳엔 독립기념관과 청와대 터를 잡은 손수구라는 분이 잠들어 있습니다. 풍수학의 기본인 이론학을 공부를 안 했다고 사람들이 작대기 풍수였다고 많이 욕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풍수지리 공부하는 산에서 수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입 밖에 전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중대사인 만큼 무례함은 무릅쓰고 질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충청도 독립기념관 터와 청와대 터 누가 잡았냐고. 자기가 잡았답니다. 독립기념관 터는 불이 3번 났지 않냐고. 그때부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청와대 터는 거기에 표석이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혹세무민하고 있구나. 응? 그게 신선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산 너머에 뭘 만들어 놨으니까 가 찾아봐라 하는 것은 신선들이, 도통한 신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속가에서 그걸 써먹었으니 그 양반도 벌받 천벌 받아. 그렇다 치고 한강수 누가 먹었냐고. 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강 강을 막거나 산을 자를 때도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돼. 사람이 팔다리를 자를 때도 의사가 절차를 거치는데, 보증이라든가 이 산화를 자르는데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해야 되니까 이명박 강을 산을 치산치수한다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에요. 한두 개만 해보고 또 한두 개 하지. 내 박근혜 대통령 후보한테 그랬어요. 2번이나. 그 청계천도 아니, 조그만 또랑도 아니고 청계천도 아니고 4대강을 한 번에 다 막아버리다니 문제가 있다.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2번이나 이렇게 했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 손석구 씨라는 양반이 버럭 하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3년 동안 산속에서 수도하다가 지금 나와서 잠깐 일부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그냥 말 반가워하더라고. 자기도 그저 수도를 한 게 아니고 벼락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신통한 거야. 조상한테 받는 것이 조상한테 신발 갑자기 받는 것이 벼락신이거든. 그거 가지고 풍수지 한다고. 그러니까 작대기 풍수죠. 이론도 모르고 자기 감으로 때려잡는 거야. 그냥 많이 욕도 많이 먹고 언론에 문매도 많고 그러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양반이 그랬다고. 근데 여기 가야산 여기 이제 남양군 묘 여기 뒤에 100m 옆에 저수지 위에 잠들어 있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 산지기가 있는데 산지기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나무 풀도 깎고 나무도 좀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손정호 씨가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마누라 뺏긴 거하고 똑같을 심정일 수도 있겠죠. 묘 잘못 썼다고 또 다른 직원들이 욕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나도 공부 조금 했는데 여기 와서 욕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시오. 당신 선대 묘를 이렇게 큰 붕, 이런 거 보고 붕이라고 그래요. 하나에. 이런 데다가 들어와서 묘를 선대를 모셔보고 그 사진을 찍어 비교를 좀 해봐라. 남의 묘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조계종 충무원장 하신 그 스님을 만나는데 제 신문 잡지에서 보고 책도 보셨대요. 만나는데 손석구 씨한테 명당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해철 볼 때 예를 들어서 자자를 놨는데
살이 끼면 어떡하냐. 분급법을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기에 안 됩니다. 자좌는 자좌입니다. 자좌를 비켜야 됩니다. 임자. 임자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자좌를 안 맞으면 계좌로 돌려야 됩니다. 뭐 어떻든 간에 좌를 무조건 맞춰놔야 됩니다. 맞췄는데도 거기에 좀 미심쩍다, 살기가 낀다 그러면 부적을 써서 묻고 막걸리라도 가끔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적 반드시 묻어야 돼요. 분급법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결례인지 몰라도. 그 손석구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소개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김재규 어머니를 그 묘를 갖다가 옮겨줬답니다. 손석구 씨가.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18년 정권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그냥 날려보낸 겁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미묘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이는 그 안동김 씨의 그 세두정책 환멸극기가 전국을 배회하면서 주야장창 술을 펐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동김 씨는 그 안동에 있는 시조묘가 있죠. 근데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그 덕소에 덕소 산 5번지 김상원 묘 더해서 기가 왕성했지 않았나. 그 형국으로 봤을 때는 그 좌청룡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정승이 아마 7, 8명을 낳았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역사책을 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명당은 그 옥병 저수형으로 김상원 묘가 옥병 저수 꽃병이 누워있는 형국입니다. 작아요. 작은데 좌청룡이 뛰어납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요. 저 멀리는. 그 70년 동안 강력한 세도 정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흥선이 어느 날 꿈속에서 갑자기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랬대요. 벌떡 일어나 아버지 산소에 가서 누가 산소를 팠나 이제 하고 이제 가봤겠죠. 뭐. 효심이 컸던 양반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눈물 짓다가 잠들어 보는데 비문구 사무관에 이 가야산이 보였다고 그래요. 역사 비서에는. 그래서 맨날 이제 맨발 걷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명당 찾으러.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 명당이라는 게 천장집이라고 하늘과 땅에 감추는 명당을 그냥 막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는데 하루는 논두렁에서 일하던 양반이 정만인인데, 정만인. 신출한 양반이야. 신출 귀몰은 아니고 신출한 직관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을 잘 통한 양반이야. 내가 볼 땐 그랬습니다. 그 양반인을 만난 거야. 어디 가시오? 오늘은 맨발 걷고 그러니까 흥선이 명당 잘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명당을 맨입으로 됩니까? 그랬던 나야. 옛날에 지금은 그 선문다부터를 잘했잖아. 그래가지고 명당을 찾는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소이다. 막 그렇게 해서 만난 거야. 이제 만나가지고 몇 번 여러 번 만났겠지. 이제 흥선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흥선이 누구야? 문설주에다가 물항을 떠놓고 그놈이 정만이가 신통했다고 하니까 만이나 들어와봐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정만이 또 누굽니까? 신통하려면 귀신들한테 뭐 한두 번 시달려 봤겠어요. 그 정만이가 대강께서 장난기가 발동하셨군요. 문설주에 물그릇을 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흥선이 그때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쓸만한 자루구나. 큰일을 맡길만 하구나.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절 새로 져준다고 주지스님을 꼬셨겠지. 옆에 지금 져줬대요. 옆에다가 안 가봤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혈장이 바위덩어리예요. 집채만한데 집채만해 그 혈장이. 근데 제가 뭐 몇 번 가봤지만 바닥이 완전 다 돌이에요. 근데 거기다 일반인 같으면 다 살기라고 거기다 묘 쓰겠습니까? 멍청한 사람 못 쓰죠. 바위를 지응으로 며칠을 뚫었답니다. 그 바위를 뚫을 때는 광중을 크게 파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돌에다가 육으로 올려놓으면 후대가 뼈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죽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광중을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흙으로 벽돌처럼 개가지고 한 1-20cm를 두껍게 내광을 지어야 돼. 내광을 짓고 흙을 또 고운 흙으로
한 10cm 정도 바닥에 깔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를 모셔야 돼. 그래야만이 후대가 발복할 수가 있고 무탈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꾸면 그 청와대 더 지난번에 얘기한 무조건 돌 보고 살기라고, 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돌만 보면 살기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혹세무이 따로 없죠. 돌도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책도 안 보고, 그 돌이 악성이 보이면 복성이 보이면 좋고, 악성이나 흉성이 보일 때는 사철 푸른나무, 소나무로 비부를 하면 됩니다. 그 큰 바위산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집을 졌는데, 궁궐을 졌는데 돌이 안 보인다. 그게 천하의 명당이에요. 천하의 그 돌은 기운이야. 산의 기운. 천하의 명당이 그런 곳이 숨어있다 이 말이지. 응? 그거 보고 천장집이라 그런 거예요. 이 명당서에는 석상지혈이라고 그래. 돌 위에 흙 있는 곳이 명당이다. 그때도 24방과 망인과 좌양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요즘에 안 맞추는 사람 많아요. 그거 믿냐고 말이야. 참으로 그 천벌을 받은 말이야. 남의 집안 망치면, 하나 망치면 지는 10배를 망친다고, 지네 집 가면 10배를 망한다고, 풍수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하여튼, 그나저나, 제 고향이 고개 너무 한 5km 떨어집니다. 근데, 이 훌륭한 산 밑에가 용봉산이라고 있어요. 용과 봉이 논인다 해서 용봉상락형. 5km 떨어졌는데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딸 하나밖에 없었대요.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초하루 보름으로 찬물로 목재게 하시고 용봉산까지 떡실을 이고 와가지고 산신님한테 비니까 너들한테 아들을 못 준다. 그래서 외아들을 많이 준다 그랬대. 그래서 태어난 게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아들 넷. 제가 셋째 아들. 아유, 그러니까 정성. 만사가 정성이에요. 그 도처 같은 거 질 때도 말이에요. 산 밑에다가 예쁜 청룡백호가 있는 데가 안오타하게 지어야지. 청룡백호가 없으면은 요즘에 그 청룡백호 좀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바람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아늑하게 만들어야지. 도대체 도지사란 자들이 말이야 뭔 공부를 한 거야? 뭔 책을 본 거야? 옛날에 장급제 하려고 군수 나가려면 다 풍수지라고 공부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잘못된 거 비보도 해주고 말이야. 군수들이 그랬다는데 요즘 도지사 양반들은 도대체 말할 수가 없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인가 누구도 그것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함부로도 막 대충 때려져가지고 막 그렇게 헛줄 나는 거지. 그렇고 하여튼 그 용봉산이 거기 있는데 정성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따뜻한 방 안에서 아무리 연불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해봐야 도통은 고사하고 신통도 못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벌전 하늘 삼라만상의 신들이 다 내려다보고 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도통은 고사하고 신통이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그 그러니까 정성을 잘 들여야 신통이든 도통이든 밥통이든 통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그런 말 있죠. 용봉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양에 차근하고 600년 남산에 뿌리라면 1000년도 없지라 해서 계룡에 화기하고 꽃이 피면 800년이라 했죠. 중청은 지계룡이요 경기 삼각산은 천계룡이라고 했죠. 여기 이 산이 바로 가야야 천년이라. 가야야 결실 한양에 뿌리를 받고 계룡에 꽃이 피고 이 가야산을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야산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계산 그랬어요. 가야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계산이라고 다 했어요. 계산으로 나무하러 간대요. 그러듯 지나가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대영화지 삼각산의 천계룡이기 때문에 삼각산의 천계룡에 만대영화지가 있다. 정만이도 여기 흥선대원 그 묘토를 잡아주고
만대영화제도 있는데 그랬대요. 거기도 이대 천자지인데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야. 아마 복채를 많이 안 줬나, 흥선이 많이 안 줬나. 너 대통령이 임금이 안 되면 넌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아마 도망갔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풍수지 많이 공부했대요. 역사책에 나와. 그렇고. 그래가지고 역사 비서를 보면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들 보면 참 볼만하죠. 정만이가 그 도구를 얘기를 해가지고 석회 300부대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인 양류가 발생됐죠. 영국의 도적놈들이 좋은 교를 빌미 삼아서 도구를 시도했는데 그 강력하게 굳어진 석회와 썰물 시간대에 쫓겨서 도망가 버렸죠. 일본 놈들도 도둑질하는 걸 영국 놈들한테 배워가지고 동아시아를 점령해가지고 금은 보석을 다 훔쳐다가 부자라고 거들먹거리는데 곧 수상된다고 그래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 도적질 해가지고 세운 나라고 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왔죠. 참으로 지금은 돈이 좀 있으니까 점 잘해졌죠. 다 천만다행이죠. 일본 놈들은 아직도 건방을 떨고 참 우리나라를 말이야 우습게 보고 있어. 하늘이 지구가 다 멸망해도 우리 조선 땅은 멸망하지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한반도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정만인 지관이 이곳은 이대 천자지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종과 순종이 탄생된 거죠. 가야산에 있는 그 저의 손님이 명당을 해달라고 와서 제가 이 가야산 이쪽에서 여기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천하제 명당은 하늘과 땅 거예요. 선대와 하늘과 땅과 선대가 빡빡 빌어야 돼. 명당 달라고. 그래서 후대가 움직여. 그래서 천하제를 모시고서 명당을 하나 해줬죠. 그게 봉정이야. 봉황새. 어떤 사람은 거기 한자를 까고서 여기 오색도 나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지팡이 땅장을 두드려 보고 여기는 오색도 나온다. 까라. 포크레인 껍질 까니까 아니나 다를까 방 하나만큼 네모지게, 난 네모진 또 오색도는 처음 봤어요. 네모지게 방 한 칸만큼 색깔이 완전 달라. 야, 기가 막힌 거예요. 파니까 그냥 오색토가 나오는데 그 사진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남들 같으면 했을 것 같아. 누가 오색토를 보여주면 1억 준다고 그 신문을 냈다는데 저는 몇 개를 했는데 벌써 우리 아버님 산소도 했고 몇 개 했어요. 이 최 박사라는 양반 최씨 가문인데 정성이 참 대단해. 교수가 박사가 먼 돈이 많겠어. 근데 산도 샀지요. 명당도 천하제도 지냈죠.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큰 정성이에요. 돈 몇천억 가진 양반들이야. 껌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효자니까 그런 명당자를 얻는 거예요. 오색토를 만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것도 살다 충청도 도청이 들어서 논 몇 마리 샀대요. 그 밑에 관리 좀 해라고 한소 관리 해달라고 지어먹고. 근데 그 도청이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10배로 올라가지고 그냥 돈 좀 얻었다고 막 그러더니만 그냥 그거 땅이 비싸져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것도 빚 다 갚고 돈 빚을 전원지 몰라도 융자를 또 받았었나 보지. 그거 다 이제 빵가에 하고 만회하고 아주 배 두드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그 좋다고 이제 저한테 와서 큰절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니 네가 그대가 주면 나도 좋고 내가 주면 너도 좋은 거야. 상대적인 만사가 상대적이야 정성으로. 그래서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뒤에 이 남행군묘 뒤에 한 50m 70m 뒤에 가면 용맥을 잘랐어요. 일본인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조가 끊기고 고종과 순종이 그때 완전히 작살 난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의 그 청와대터를 옮겼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하늘의 뜻인데 아무 때나 청와대를 옮기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